시장은 매일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재미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의 한 세기를 살면서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길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뉴스, 전문가, 친구, 동향, 소문 등 자신의 머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듣습니다. 결국 그들은 귀를 투자의 도구로 삼아 정신을 잃게 된다. 나는 시장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업 10개 중 9개는 소음인데 인간은 소음과 실제 소음을 구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점이다. 소음은 항상 더 크게 비명을 지르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경제 채널에서 다음 호황을 알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휴대폰과 소셜미디어 쇼를 열어보세요.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이번은 다르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목소리는 매일 당신을 폭격하여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실패와 동의어이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합니다. 너무 많이 달리는 사람이 대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시장 게임은 간단합니다. 그는 환상으로 당신의 이성을 시험하고 감정으로 당신을 유혹하며 당신이 가장 자신감을 느끼는 순간에 당신의 돈을 빼앗아갑니다. 나는 1973년 오일 쇼크 중에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연일 TV에 출연해 세상이 종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은 역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외쳤다. 전문가들은 50% 하락을 예상했다. 내 친구들은 떨면서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팔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화면에 나오는 절망적인 얼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귀로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듣고 위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그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나요? 나는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는 여전히 탄산음료를 판매했습니다. 어메리컨 익스프레스는 여전히 신용카드를 처리합니다. 사업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변화된 것은 가격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시장 감정의 온도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장이 당신을 도와주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시험하겠다고 말합니다. 몇 년 후, 최저점에 팔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장에 패한 것이 아니라 소음에 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투자를 정보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잘못된 투자는 이성의 전쟁이다. 소음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당신을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변명을 늘어놓는다. 진정한 지혜는 움직여야 할 수천 가지 이유 중에서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 하나를 찾는 데 있습니다. 시장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감정 기계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팔고, 때로는 탐욕을 팔고, 때로는 희망을 팔지만 결코 진실을 팔지는 않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가격이 나옵니다. 이 가격은 실제 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 기계에 짓밟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반응이고, 최고치는 성공이고, 최저치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격이 단지 많은 사람들의 합의일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합의는 종종 집단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워렌 버핏은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균형입니다. 나는 덧붙인다. 단기 투표는 거의 항상 조작된다.
1999년 인터넷 버블을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이익도 논리도 없고 이야기만 있는 기업에 투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그들은 말했다.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꿨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것이 인간의 탐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오래된 야망에 기술적 배니어를 부여했습니다. 몇 년 후, 주식은 먼지로 변했고 시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심지어 초기 자본을 잃었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세 가지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감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그는 서둘러 지금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헤드라인은 기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분석가들은 아직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자신이 얼마나 이겼는지 보여줍니다. 지금 시장은 탐욕을 팔고 있다. 두 번째는 패닉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는 도망쳐. 모든 것을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파산할 것이다. 라고 외친다. 헤드라인에서는 붕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그들의 손실을 애도합니다. 여기서 시장은 두려움을 판다. 세 번째는 혼란이다. 가격이 정체되면 그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뉴스는 10가지 해석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10가지 조언을 제시합니다. 친구들은 공부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은 불안을 팔고 있다. 이해하셨나요? 시장은 감정만을 판다. 결코 이유를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돈으로 즐거움을 사기 위해 평생을 보냅니다. 나도 어렸을 때 이런 함정에 빠졌다. 나는 한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급등하는 것을 보았고, 언론은 그 회사의 혁명적 기술을 극찬했습니다. 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뭔가를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서 숫자를 보는 것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앉아서 대차대조표를 분석했습니다. 회사가 수익성이 없고 기술이 아직 테스트 중이며 평가가 이미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꿈을 팔았습니다. 나는 거의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다가 회사가 파산했어요. 합창단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나 악몽의 파트너가 되었다. 시장 소음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틀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들 사는데 안 사면 바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모두가 팔 때 팔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하면 거의 항상 틀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은 불안한 사람에게서 평온한 사람으로 돈을 옮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소음을 듣는 사람은 항상 잘못된 그룹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소음원은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장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각 목소리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미디어는 클릭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행복감을 과장합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을 클릭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목은 결코 오늘 시장은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은 안 팔리거든요. 팔리는 것은 위기 또는 붐. 분석가는 가시성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 속에 산다. 그들은 주식시장, 경제, 차세대 유니콘을 예측합니다. 문제는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아무도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측을 합니다. 실수를 하면 말을 바꾼다. 제대로 이해하면 피곤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단지 자신의 직업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컨설턴트는 커미션을 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협상을 권장합니다. 이것을 사고, 저것을 팔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세요. 전문적으로 보이지만 단지 움직임일 뿐입니다. 각 작업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조언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확인을 원합니다. 따라서 히트수만 계산됩니다. 그들은 어떤 주식을 샀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알려줍니다. 그들은 결코 손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동의하고, 동행하고, 함께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뿐이라면 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참여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극한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비관론자들은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낙관론자들은 상승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보장합니다. 알고리즘은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남을지 알고 싶어 할 뿐입니다. 따라서 가장 양극화되고 가장 감정적이며 가장 중독성이 강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도파민을 공급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목소리가 당신을 둘러싸고 당신에게 압력을 가하고 당신이 행동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 중 누구도 당신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목표, 욕구, 불안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은 정말로 당신을 돕고 싶은 사람과 단지 귀만 사용하고 싶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돕는 사람은 드물고 대개 침묵합니다. 계속해서 매도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생각하고 기다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짜증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큰 목소리, 빠른 불을 약속하는 목소리, 통제력을 느끼게 해주는 목소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평생을 바칩니다. 기억하세요. 시장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행동하게 하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은 거의 항상 부의 적입니다. 머리로 투자하는 첫 번째 규칙은 무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구입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겨둘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에포모라는 불안, 즉 무언가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 뉴스, 분석을 쫓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종종 재앙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혼란스러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 정보 중독자였다. 나는 신문과 보고서를 읽고 전문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국 나는 더 길을 잃었다.
각 분석가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각 데이터에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보를 흡수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기술인 필터링을 배웠습니다. 필터링은 무지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신호와 잡음을 분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호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음은 당신의 감정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분기별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 결과는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 현금 흐름이 건전한지, 경영진이 정직한지 등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회사의 주가가 하루 만에 3% 오르면 그것은 소음입니다. 단기적인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시장의 온도입니다. 분석가가 회사가 내년에 2배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소음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가는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회사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는 징후입니다. 숫자는 비즈니스의 스토리, 탄력성, 문화를 말해줍니다. 신호를 듣고 소음을 무시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즉, 뉴스 시청을 중단하세요. 뉴스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측 듣기를 중지하십시오. 예측은 정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친구의 조언을 중단하십시오. 논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필터 시스템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정보가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사실에 기초한 것인가? 아니면 가정에 기초한 것인가? 그것이 나를 더 합리적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가? 대답이 아니요이면 소음입니다. 그것을 버리십시오. 워렌 버핏과 내가 수십 년 동안 공유해온 비밀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용문을 보지도 않고 추세를 쫓지도 않으며 분석에서 길을 잃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회사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파나요? 고객은 왜 구매하는가? 10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지루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소음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규율입니다. 그리고 자유도 있습니다. 정보의 90%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소음의 인질이 되지 않으면 혼돈 속에서도 선명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성은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방법을 갖는 것입니다. 시장의 말을 듣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반응하세요. 시장이 매수라고 말하면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가 판매라고 말하면 판매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행동합니다. 머리로 투자하는 사람은 나름의 시스템이 있다. 혼돈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소음 속에서 명쾌함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내 시스템은 간단하며 몇 가지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내가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한 채 기술주를 매수하세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생명공학에 투자합니다.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암호화폐에 베팅하세요. 그들은 이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수적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장악하지 못한 분야에서는 우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시장은 유행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는 기업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탄산음료를 마시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보험에 가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지원하는 기업은 무시합니다. 이야기는 변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나는 가격이 합리적일 때만 구매합니다. 좋은 회사라도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 나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수익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가격에도 좋은 회사를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지불하면 돈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느니 기회를 놓치는 편이 낫습니다. 기회는 항상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본. 아니. 넷째, 나는 변동에 대비할 때만 투자합니다. 시장은 항상 하락합니다. 그것은 불가피하다. 자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훌륭한 회사를 사서 첫가을에 모든 것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업이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머리였습니다. 투자는 지능 테스트가 아닙니다. 심리 테스트입니다. 다섯째, 나는 항상 현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옵션입니다. 시장이 붕괴되면 현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보세요. 나는 결코 100%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언제 나타날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십 년간의 실수를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혼돈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행복감 속에서 명쾌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방법의 힘은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덜 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방법이 있으면 시장 소음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매도 시점이 왔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이제 구매할 시간이라고 말할 때 기뻐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 방법에 맞는가? 그렇다면 행동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무시하십시오. 이러한 명확성은 시장에서 가장 희귀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리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남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구매할 때 구매하지 않으면 잘못된 느낌을 받습니다. 모두가 팔 때 팔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하면 거의 항상 틀린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게임은 단순하기 때문에 돈을 불안한 사람에서 평온한 사람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불안한 사람들은 항상 군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73년 모두가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신문에서는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보도했고 친구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는 여전히 탄산음료를 판매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술을 마셨다.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년 후 가격이 회복되었을 때 바닥에서 매도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장에서 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에 졌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용기라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지식, 지속할 수 있는 용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감만 갖고 있습니다. 지식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따릅니다. 그들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재앙으로 가는 길이다. 나는 동료의 압력으로 인해 훌륭한 사람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99년 인터넷 버블 당시에는 모두가 기술주를 매수했습니다. 한 친구가 나에게 찰리야, 지금 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물었어. 무엇을 잃어? 딘. 아직 돈이 없나요? 그는 웃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산 주식은 먼지로 변했다. 그리고 그들은 해마다 계속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갖지 못한 인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서두르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달리고 있을 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규율을 가진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리려면 현금과 유죄 판결이라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현금.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의심할 때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확신. 현금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구서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의심이 당신의 결심을 잠식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는 기회가 언제 도착할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며 대개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하고 대부분이 헐값에 팔릴 때 나타납니다. 이때 현금 있는 분들은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없는 사람들은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나 기다림에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망가져서 망하는 기업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도 그들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기대해야 할 것은 펀더멘털이 온전하고 시장 공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무너진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식별하려면 행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즉, 비즈니스를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에 대한 연구, 분석 및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버핏은 자신의 최고의 거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래였다고 말합니다. 게으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정교한 전략입니다. 시장은 항상 할인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은 함정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가만히 서 있어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회사를 샀지만 버틸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여 30%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팔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근시안적이었습니다. 대기업은 몇 달 만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만에 성장합니다. 일찍 파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기도 전에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이 이를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사의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원칙은 투자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고 불안하며 즉각적인 만족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이다. 짧은 경주에서는 폭발력이 중요합니다.
마라톤에서 결정되는 것은 속도이다. 올바른 속도로 걷는다는 것은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세요. 지속적인 부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부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감정이 결정을 좌우하도록 놔두지 마세요. 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차대조표, 가치평가, 부문 분석을 이해했지만 자신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결정이 두려움, 탐욕, 시기심에 따라 결정된다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감정은 투자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것은 시장도, 위험도, 변동성도 아닙니다. 일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바닥에서 팔게 만듭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내는 도망쳐라.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본능에 각인된 원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거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수한다면 최악의 시점에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탐욕은 당신을 최고의 가격에 사게 만듭니다. 모두가 돈을 벌고 있으면 뭔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당신의 두뇌는 지금 구매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최악의 시간에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기심은 길을 잃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을 보면 당신의 전략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계획을 따르려는 계획을 포기합니다. 종종 그들의 계획이 잘못되기 직전의 말입니다. 서두르면 불필요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당신이 취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당신의 자본을 파괴하는 데에만 도움이 됩니다. 나는 또한 내 감정의 인질이었습니다. 한 번은 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회사가 몇 주 만에 30%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초가 온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당황했습니다. 홈브로커를 열 때마다 저 빨간 숫자를 보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내가 틀렸다면? 회사가 결코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 좋게도 나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24시간을 기다린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밖에는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머리가 맑아진 상태로 회사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시장 분위기였다. 나는 주식을 유지했다. 몇 년 후, 그 가치는 배가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동을 따랐다면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두려움이 판매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날 수도 있지만 욕심이 구매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것과 결정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규칙을 정하세요. 감정이 생기기 전에 구매 및 판매 기준을 정의하십시오. 두려움이나 탐욕이 닥칠 때 단지 자신이 느끼는 것에 의존하는 대신 의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생길 것입니다. 둘째, 결정을 미루세요. 행동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24시간 동안 기다리십시오. 대부분의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생각을 기록하세요.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아이디어를 종이에 적는 단순한 행위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모순을 드러냅니다. 넷째, 변동성을 수용하십시오.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이는 불가피합니다. 귀하의 계좌 잔액이 적자로 표시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 투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시스템 버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본질입니다. 감정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이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시장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감정적인 것에서 이성적인 것으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방정식의 오른쪽에 있기를 원합니다.